또 잠들지 못하겠구나. 할머니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3시,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의 얕은 수면, 끊임없는 두통, 기억력 저하, 그리고 무기력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밤새 뒤척여서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고통. 하지만 이젠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놀랍고도 믿기 힘든 비밀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면 비결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모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단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이득을 얻고 계십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수백, 수천 번의 상담과 맞먹는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60년간의 의사 경력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번 사건만큼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심각한 불면증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장이었습니다. 밤마다 신음하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약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요. 연구 끝에 오늘 알려드릴 이 비법을 찾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는 102세이신 제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 또한 85세인 지금도 이 방법 덕분에 여전히 현역신경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하루 6시간의 깊은 수면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만난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10년간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평균 2시간에서 3시간만 잠들 수 있었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셨죠.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통받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도 제가 개발한 맞춤형 수면 프로토콜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할머니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급격히 좋아지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면을 낭비로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덜 자고 더 일하자라는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치명적인 불충분한 수면의 충격적인 오해와 수면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증가시킵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치매 발생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뇌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뤄냅니다. 세포 재생, 기억 통합, 면역 시스템 강화에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또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 통합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수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시간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수면을 지배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 연구실에서 만난 75세이신 박종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이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리셨죠. 그분의 삶은 만성 불면증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23시간의 얕은 수면, 끊임없는 두통, 기억력 저하, 그리고 무기력감.
의사들은 수면제만 처방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 할아버지의 경우 제가 제안한 맞춤형 멜라토닌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빈 노출 시간 조절, 식단 개선, 그리고 특별한 수면 리듬 트레이닝을 통해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수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20대에는 밤 10시경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50대부터는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앞당겨집니다. 7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합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새로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노년기 수면의 특성은 젊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잠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렘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재구성되는 놀라운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60년 의학 경력을 통해 깨달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체 시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체 시계라는 건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체 시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입니다. 제 평생의 임상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취침은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를 증명해줄 두 분의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수 할아버지 7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년간 만성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한 상태였죠. 손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셨습니다. 의사들은 치매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내렸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겨우 4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황금 취침 시간을 김태수 할아버지는 2주 동안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조정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개월 후 손자 이름을 기억하시기 시작하셨다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증가하셨고 기억력 또한 %나 개선되셨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던 것은 다시 재검사 후 놀랍게도 진행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은자 할머니 79세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밤 11시 이후 취침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매우 낮아 있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매일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부족으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 및 항우울제 복용을 수년간 먹기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 사회활동은 저녁 꿈도 꾸지 못하는 완전 중단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마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분 또한 제가 제안한 황금 취침 시간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취침 프로토콜을 2주 동안 밤 9시부터 취침하는 루틴으로 바꾸기 시작하신 후 1개월 후에 항우울제 복용량 50% 감소가 되셨고 3개월 후에는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셨고 우울증 증상은 현저히 감소가 돼서 약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회활동은 너무나도 활발하게 지역 프로그램까지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1일 에너지 레벨도 회복하셔서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셨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 즉 이게 바로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입니다. 수면의 질과 기억력 향상이 놀랍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취침 시 멜라토닌 분비가 최적화됩니다. 최적화된 멜라토닌 분비로 인해 기억력 강화에 60% 더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장기 저장 능력 또한 50%나 증가하게 되고 뇌세포 재생 및 기억력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수면의 질이 30% 향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매 또한 위험치 최대 35% 감소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분명히 증명합니다. 취침 시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건강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고 황금 취침 시간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젠 제가 평생 연구해온 깊은 숙면을 위한 5가지 혁명적인 실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담은 생명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 조절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69세이신 김명화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해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했죠. 저는 그녀에게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중강도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가벼운 수영과 요가를 조합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2달 만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났고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중요성입니다. 72세이신 김철수 선생님은 밤마다 TV와 태블릿에 몰두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블루라이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지 못하고 고통받았죠. 저는 그에게 취침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끄라는 게 아닙니다. TV나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책 읽기를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그의 수면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의 비밀입니다. 75세이신 이수님 할머니는 저녁마다 커피와 와인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바닥이었고 피로와 불안감에 시달렸죠. 저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알코올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권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단 1달 만에 그녀의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낮 시간 에너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시간 루틴 만들기의 마법입니다. 68세이신 정진영 선생님은 매일 밤 불규칙한 생활로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준비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샤워, 15분 명상, 고전 한 페이지 읽기로 구성된 루틴이었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정한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깊은 수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침실 환경 조성의 중요성입니다. 71세이신 윤정숙 할머니 침실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암막 커튼 설치, 소음 차단 등을 조언했습니다. 추가로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교체를 권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면의 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불면증 극복을 위한 5가지 혁명적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수면의 과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니까요. 첫 번째, 분룰의 비밀입니다. 68세 강민정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한밤중 시계를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뒤척이던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동안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내린 처방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따랐습니다. 잠들지 못하면 조명을 낮추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2주 동안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졌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강 할머니는 마침내 편안한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호흡법과 근육 이완 기술의 마법입니다. 72세의 이근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불안과 긴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근육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죠. 4, 7, 8 호흡법을 소개했습니다.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점진적 근육 이완 기법을 더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차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내는 방법이었죠. 처음에 이근호 선생님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했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육의 긴장은 사라졌고 호흡은 깊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 멈추기 기법의 혁명입니다. 75세이신 최영자 할머니는 밤마다 끊임없이 떠도는 생각들로 고통받았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는 그녀의 수면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의 걱정거리를 모두 백지에 적어내리세요. 제가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밤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종이에 써내려가고 다음날 아침에 해결하기로 미루는 것.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밤 15분간의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기술이었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의 소용돌이는 잦아들었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네 번째, 자연수면, 보조제의 놀라운 효과 방법입니다. 70세이신 이준호 선생님은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수면제의 부작용은 그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마그네슘, 발레리안 뿌리 등 천연 보조제를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함께 섭취하도록 했죠. 첫 주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의 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68세 박순덕 할머니는 낮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의 짧은 낮잠을 권했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자도록 했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낮 시간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고 밤 수면의 질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치료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부터 70대까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면, 혁명의 이야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50대, 김은정 선생님의 절망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4세이신 김은정 선생님은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살던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의 불규칙한 수면,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로 고통받았죠. 업무 스트레스는 그녀의 삶을 침식했고 의사들은 번번이 약물 처방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것은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밤 9시 30분 고정 취침, 저녁 7시 이후 전자기기 완전 차단, 하루 30분 명상과 가벼운 운동.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김은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무 생산성은 50% 이상 향상되었고 만성 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빛났고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60대 박종섭 선생님의 기적 같은 변화는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62세 박종섭 선생님은 은퇴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려 있었죠. 그의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에 불과했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출과 함께 일어나기, 명상과 가벼운 요가,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찾기, 특히 생각 멈추기 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박종섭 선생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역 노인대학에서 역사 강의를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고 우울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0대 이미경 할머니의 놀라운 여정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73세이신 이미경 할머니는 만성 관절염과 불면증으로 거의 집에만 갇혀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의 접근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 맞춤형 저강도 운동, 영양관리,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특히 블루존의 노인들의 생활 방식을 참고한 총체적인 접근이었죠. 1년 후 이미경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절 통증은 크게 감소했고 하루 7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지역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 루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하루 8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1시간 명상과 요가, 지속적인 의학 연구. 이것이 바로 제가 85세에도 활기찬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면은 우리 삶을 바꾸는 최상의 도구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제 진찰실을 찾아온 73세이신 박춘자 할머니는 늘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관절염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지요. 하지만 수면 혁명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질병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만성 피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그녀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전문의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관리로 그녀의 신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요가와 걷기 운동, 항염증 식단은 그녀의 관절 통증을 크게 줄어들게 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그녀의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오랜 우울감과 무기력함은 그녀의 정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과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의 명상은 그녀에게 내적 평화를 선사했고,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트레이닝은 그녀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립된 삶은 그녀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수면 혁명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까지도 넓혀가게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요가 동호회, 봉사활동은 그녀의 삶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기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이는 더 이상 쇠퇴와 한계의 대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도전의 새로운 기회임을 증명하는 시기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건강한 수면, 지속적인 학습, 활발한 사회 참여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노년의 비밀이라고. 더 이상 나이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박춘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 이막을 당당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으로 빛나고 그녀의 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우리가 취하는 수면의 순간들이 뇌의 건강을 그리고 인생의 궤적을 조용히 만들어갑니다. 밤마다 우리는 단순히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조금씩의 변화, 꾸준한 노력, 그리고 긍정적 사고가 나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과학은 증명합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을 하루의 단순한 휴식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저 피로를 풀기 위한 잠시 중단한 시간. 하지만 진실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가 취하는 수면의 순간들이 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궤적을 조용히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밤에 TV 대신 책을 읽는 것, 저녁 산책을 즐기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뇌와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한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 90대의 삶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밤마다 우리는 단순히 잠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고 강화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 꾸준한 노력, 그리고 긍정적 사고가 나이를 넘어선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연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